이제 자 봅시다. 전세권 한번 차리죠. 전세권 보겠습니다. 우리 판서노트의 53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이제 가실 분들은 다 거의 다 갔고 남아있으신 분들은 그냥 거기까지 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맞죠? 가신 분 다 갔어요. 자, 자 봅시다. 이제 자 전세권인데 우리 판서노트 53페이지 보면은 전세권은 뭡니까? 전세금 꼽아야 되죠.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 그래서 성립하는 게 전세권이에요. 자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은 2년 전세를 했다. 그러면 요거가 이 사람이 전세권자,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설정자. 자 그러면은 전세금 꽂고 플러스 합의하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세권이 성립을 하면은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전세금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시험에 최근에 많이 나왔던 거. 전세금은 한번 물어볼게요. 기존 채권으로도 가늠할 수 있다. 안 해요. 맞아. 좋아요. 좋아요. 있다. 그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좀 이따 문제 풀면 나와요.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30배 나왔던 문제 중에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풀어봤는데 어떤 내용을 했냐면은 우리 이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전세권 기간이 이제 지금 그러니까 되기 전에 전세권 등기부터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등기가 유효하다 아까 들어봤죠? 거기 30회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등기가 먼저 되고 뒤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뭐 국조분 인도받는 게 뒤에라 하더라도 전세권을 승인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30회 때 나왔던 내용 판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설명을 드렸고 자 판서노트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 밑으로 가서 최단 기간 토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건물은 1년. 그럼 아파트 전세는 몇 년입니까? 최단 기간이 1년입니다. 자 최장 기간은 둘 다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간에 정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하고 몇 개월?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럼 소멸 통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갑 또는 을. 자 양도금지 특약은 지상권에서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였지만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유효입니다. 유효고 소멸 청구인데 용법 위반입니다. 자 이게 311조예요. 자 전세권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이론 내용 할 때 설명드렸어요. 자 음식점을 한다고 전세를 줬더만은 얘가 단란한 거 차리보면 용법 위반. 단란한 거 알잖아요. 단란주점 이거. 자 단란주점 이런 거 차리보면 용법 위반이죠. 그럼 무슨 청구할 수 있다고?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설정자가, 건물주가. 아시겠죠? 거기 하셔야 돼요. 용법 위반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좀 이따 볼 거고. 자 부속물 아까 앞에서 했었습니다. 부속물은 독립한 물건입니까? 부속물입니까? 독립한 물건이고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돈이 넣어서 부수시킨 물건이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할수된다라고 했죠. 자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전세권의 효력입니다. 전세권의 효력. 자 전세권의 효력인데요. 첫 번째 자 우리가 지상권의 효력은요 토지를 사용 수익이잖아요. 전세권은 객체가 부동산이거든.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린관계와 물권적 청권이 적용이 되고 304조가 뭡니까? 304조가 모르겠죠? 모르겠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304조가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이 이제 임차한 사람의 토지 임차인이라든지 지상권자가 요 토지에 건물을 지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자 병인 때 전세를 준 거예요. 전세를. 그럼 이 사람이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잘 못 주면은 이 전세권자는 이 건물뿐만 아니라 요 종된 권리인 임차권과 지상권에도 그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친다는 말이에요. 이게 304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에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권이나 지상권 설정할 때 이 건물의 전세권 설정했을 때는 이 건물의 임차권이나 지상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나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러면 요것도 같이 이렇게 날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304조 내용이에요. 305조는 법정 지상권인데 그 내용 뒤에 가서 설명이라고. 자, 처분 등인데 차이점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양도인대 담보 설정, 저당권 설정은 동일한데 전전세가 들어간다 그랬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우선 변제권 나오는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고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됩니다. 전세권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빠진 내용은 또 설명을 또 풀면서 설명드립니다. 전세권 또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전세권은 왜 별표 3개냐? 여러분이 자격증 따고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임대차 전세. 그 작년에 임대차는 몇 문제? 4문제 나왔거든요. 작년에. 알죠? 여러분 딱 나가면 하는 게 뭐라고요? 임대차와 전세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낸다. 알겠죠? 거의 매년 나옵니다. 9번 나왔어요. 시험에. 10년 동안 9번. 알겠죠? 한 번은 뭡니까? 출제원이 깜빡하고 안 냈어요. 맞죠? 이때까지 거의 안 낸 적이 없는데. 자, 그때 한번 빠진 적이 있었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전세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가? 자, 우리가 이제 토지 전세에는 체당 기간이 있었다 없었다? 컨닝 좀 하세요. 컨닝 하니까 없다 X 돼 있잖아. 맞죠? 건물만 1년. 옆에 적어놔. 토지의 체당 기간은 없습니다. 건물만 1년. 그럼 1번 틀렸죠? 자, 2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전세금 반환 의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맞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전세권이 자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넘어갔다. 건물이 넘어갔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됩니까? 전세금은 신소유자, 양수인 이 사람에게 전세금 반환을 추구할 수가 있답니다. 됐죠? 자, 그러면 2번도 맞네요. 자, 2번 지문도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별표해놓고. 자, 3번입니다. 전세금 지급은 성립 요소 맞죠?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해야 된다고 있고. 자, 4번입니다. 4번은 맞습니까? 구분 소유권이 개차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도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6층에 전세 설정해놨는데 이 건물 전체 경매 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또 맞죠? 5번.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 자, 등기가 성립 요소지 목적물 인도는 성립 요소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정답은 1번이죠. 자, 토지에는 체당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건물에만 1년.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문제. 타인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줬다. 요거네요. 토지에 대해서 토지에 뭐 했어? 지상권 취득해서 지상권에서 건물 짓고 전세 설정해줬다. 이거죠? 맞나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의 무슨 갱신? 법정갱신은 저정수 기간은 전세권의 약정 기간과 동일하다. 자, 판소노트 한번 보세요. 적어놨을 거예요. 법정갱신 적어놓은 적 있습니까? 자, 이겁니다. 이거 2년의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 이 전세권자가 나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설정 나가라는 얘기도 안 하고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은 자, 무슨 갱신이라고? 법정갱신이야. 법정갱신. 자, 우리 판소도 53페이지. 주택가에서는 73페이지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년의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나가라는 얘기도 안 하고 계속 목적 사용 수익하고 있다. 뭐라고요? 법정갱신이다. 법정갱신 되면 저거 나라 있죠? 자, 내용은 어떻게 되는데?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럼 정해봅시다. 그럼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법정갱신이 312조 4항입니다. 그리고 313조에 가면은 313조 1항에 가면은 자, 313조에 가면은 여기 1항이 없죠. 313조에 가면은
자,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2번에 1번 지문이죠. 네. 전세권의 법정갱신의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전의 전세권과 약정기간이 동일한 게 아니고 내용이 동일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라고 적어놔야 돼. 자, 적어놔야 돼.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함이 없는 것이 되고, 자, 내용은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돼야지 됩니다. 그러면 1번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전세 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규 소유자가 연대해서 지랄투고 있죠, 이거? 자, 보세요. 건물 소유권을 넘겼다고. 그럼 누가 한다고? 신소유자지. 헷갈리게 하라고 신규 소유자가 나왔잖아요. 아니야. 신소유자. 구자 지워. 아시죠? 신소유자가 반환의무를 진다 해야 됩니다. 그럼 2번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3번.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건물 전체 겸해 넣을 수는 위에 했잖아. 없다고. 뒤에 또 나옵니다. 이거. 잘 나와요. 자, 3번 X. 4번은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을 소멸하더라도 전세권의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가 있다. 없죠? 없습니다. 4번 X. 자, 5번은요. 모르겠디. 길어가.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있다. 자, 요거는 어디냐면은 판서 노트에 65페이지 펴보세요. 65페이지. 판서 노트 65페이지에 피니까 저당권의 우선 변제권 나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을이 없는 거야, 지금. 을이 없어. 을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1번이 뭐라고요? 저당권자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 있고, 저당권자 있죠. 맞죠? 이렇게 차례되어 있다. 2번이 경매가 들어가면 최선순위 저당권 1번 저당권보다 전부 다 소멸하고 배당만 받아간다 그러죠. 자, 그러면 그 지문 맞아 틀려? 맞지. 됐죠? 근데 이제 1번 저당 위에 전세권자는 만일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거 없고 요렇게 됐을 때는 소멸하고 다 소멸하고 뭐만 받아간다고요? 배당만 받아간다고요. 근데 위에 전세권자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얘들 밑으로는 다 소멸하고 1번도 소멸하고 다 소멸하는데 얘는 살아있죠? 그럼 얘는 할 수 있는 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자, 전세권으로서 대항력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돈 내놔라 배당 청구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받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너무 많이 나갔나 보다 내가. 여기까지냐. 자, 됐어. 일단 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야. 자, 1번 저당 전세권, 2번 저당 경매 들어가면 2번 넣었다 하더라도 최선수의 저당권 밑으로는 소멸한다. 그래서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 아닙니까? 경매가 들어가면 말소하려고 손 딱 뜨고 있는 애가 뭐라고요? 저당권입니다. 아시죠? 그 저당권의 순기능이 뭐냐면 경매가 들어가면 저당권 밑에 있는 애들 싹 다 죽이부죠. 네, 그래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게 장점이야, 저당권에. 알겠어요? 그럼 저당권 밑으로 지도 포함해서 지 밑으로 전부 다 소멸을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뭐 받아갑니까? 배당 받아간다는 거 아셔야 돼. 됐시요? 답이 5번입니다. 넘기시고 3번 문제로 갑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어떻습니까? 타인 임야의 권으로 식재한 수목은 소유권은 임야 소유자 맞지요? 임야 소유자가 있는데 나무 심었다, 권을 심었다, 임야 소유자 겁니다. 맞죠? 2번은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왜? 저당권의 목적이 됐으니까. 통지해야 돼요? 네, 그렇죠. 2번도 맞고. 이거 앞에 한 번 봤고요. 3번은요. 자, 법정갱신. 자, 여기 보세요. 법정갱신이 되면 다시 등기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물권 변동할 때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제3자에게? 맞아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오래됐다. 오전에가. 맞죠? 자, 38페이지 다시 한번 펴봐. 38페이지.
38페이지. 38페이지 가니까 밑에 등기 없이 취득돼 있잖아요. 여섯 번째,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아시죠? 그래서 법정갱신은 앞에 그 물권 변동할 때도 시험 낸 적이 있고 여기서도 낸 적이 있다. 아시죠? 시험에 6번 나왔습니다. 6번. 10년 동안 6번. 자, 그래서 이제 물권 변동 파트에서 낸 적도 있고 요 파트 와서 낸 적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3번 지문은 O다 X다. 등기 없으면 대항할 수 없다. 등기 없어도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어도 대항할 수 있다 됩니다. 자, 이거 볼게요.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라도 그 등기가 없으면 전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됩니다. 3번 X. 4번.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는 물건을 채권자가 직간접 점유하는 경우 채권자는 물건에 대해서 유증을 행사할 수가 없다. 자동차 수리를 맡긴 사람이 맡겨가지고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누구예요? 정비소 주인이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증을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게. 자,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합니다. 유증권 할 때. 자, 행사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아요? 맞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성립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자, 다시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임차권. 그 다음에 저당권. 후에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하게 기속됐다가 밑에 뭐가 있어요 지금? 저당권 있죠? 자, 우리 혼동아까 했잖아. 예? 임차권이 1번이 임차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고 두 번째가 저당권이 있죠. 그 임차인이 소유권 가져와도 밑에 후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소유권 가져와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했었죠 이거?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맞죠 그는? 자, 맞습니다. 자, 틀린 것은 몇 번? 3번.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를 고쳐야 돼. 자, 4번 갑시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은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자, 전전세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원전세 안에 있죠. 그래서 2년이면 2년, 1억이면 1억, 소멸하면 소멸한다. 이게 원전세, 전전세의 내용입니다. 자, 1번 맞죠? 2번 어떻습니까? 전세권자도 점유하고 있잖아. 점유보호권을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맞고. 3번은 등기해야 대항할 수가 있다. 맞죠? 양도금 밑에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4번은 자, 여기서 포인트 단어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잖아요. 그러면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 실행할 수는 없어요. 소멸하니까. 알겠어요? 4번 X입니다. 5번.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304조 내용이야 이게. 아시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4번이죠. 4번.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기 때문에 저당권 자체에 실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문제로 갑시다. 전세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어떻습니까? 건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 자, 상린관계 내용이 준용이 된다. 319조 보면 나와요. 상린관계와 물권촉이 준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아까 위에 했던 거잖아. 전세권은 점유보호권 행사할 수가 있다. 전세권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보호권 행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위에 또 나왔던 거네.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답니다. 있다. 처분 등할 수 있으니까. 4번은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318조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5번.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있어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용법 위반 311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옆에다가 형성권입니다.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갑자기 이걸 하니까 기억이 나는 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상권은 소멸 청구 언제 한다 그랬어요? 지상권. 대답 못할 건 좀 밑에 컨닝 좀 하고 이렇게 하세요, 제발 좀. 53페이지에 보면 나오잖아. 2년분 지를 연체하면 소멸 청구한다고 했잖아. 에? 근데 이제 전세권에서 뭐라고? 용법 위반하면 소멸 청구한다고. 아시겠죠? 예. 계속 저 눈을 마주치는 건 좀 안 될 것 같으면 밑에 살짝 보고 하세요. 이게 다 연습이야, 연습. 아시겠죠? 연습. 자, 됐어요? 네, 됐어. 묻길 잘했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5번 내용의 정답은 틀린 것은 몇 번이다? 1번이죠. 상린관계가 준용이 된답니다. 전세권도.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갑은 을 소유의 단독주택의 일부의 X 부분에 전세권을 취득했다. 아,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일부의 전세권 설정해 놓으면 건물 전체 겸해놓을 없다 하겠지, 또. 예? 자, 그러면 이제 틀린 것 1번 갑니다. 자, 갑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전세권을 지상에 양도할 수 있다. 처분 등 할 수 있어. 맞죠? 근데 금지하기로 약정하면은 넘길 수 없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된 경우 갑은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 자, 판서 노트 한번 보이소. 53페이지 맨 밑에 가니까. 지상물 어디서 배웁니까? 지상권이잖아. 자, 우리는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뭡니까? 요선 지상물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건물이고 주택일 때는 부속물이고 토지에 전세할 때는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준용이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주택을 건물을 임차했기 때문에 지상물 나오면 안 되고 무슨 물 나와야 된다고? 부속물이 나와야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2번 X, 3번. 갑의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한 경우에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은 당연히 소멸하죠. 3번 맞습니다. 4번은 갑은 주택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를 잡다 전세금을 우선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4번에서 5번 하살표. 을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갑은 X 부분에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겸해 놓을 수는 없다 이 말이지. 맞습니다. 됐어요? 네, 됐어요. 일부 전세에 대한 내용 정리 끝났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 지상물이 아니고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전세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되어 있네요. 1번은 원전세권자가 소유자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는 소멸한다. 원전세권자가 소유자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자, 처분 등 할 수 있다 있죠? 전세권자 처분 등 양도, 임대, 전전세 할 수 있거든. 맞죠?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1번 맞습니까? 맞고. 2번. 틀렸고. 틀렸지? 원전세권자가 소유자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를 소멸하는 게 아니고 원전세 살아있죠? 전전세, 새끼전세 가는 겁니다. 자, 1번 틀렸고. 2번. 또 나왔다, 법정예신. 2번 맞아, 틀려. 이거잖아, 이거. 법정갱신 되면은 전에 있는 전세권 동일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2년 되는 게 아니죠. 자, 주택임대차가 2년이야. 옆에 적어주고. 주택임대차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자, 존속기간이 법정갱신되거나 묵시갱신되면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고. 상가임차는 1년으로 본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2년 냈고 좀 이따 뒤에 가면은 1년 낸 적이 있어요, 또. 전세권은 뭐라고? 법정갱신되면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소멸 통과하고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2년을 본다면 맞아, 틀렸습니다.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에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맞나요?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세권자도 뭡니까? 물권자죠. 그럼 물권청을 행사할 수가 있다. 맞죠? 건물에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3번 정답이네요. 4번은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 필요비 이상 한충할 수가 없다지. 없다. 있다가 없다. 맞죠? 무슨 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옆에다가 유입비만 청구할 수 있다고요. 자, 틀렸고. 5번.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을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전세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전전세권자는 원전세도 소멸하고 전전세도 소멸해야 경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자, 넘기시고 8번 문제. 전세권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도 있네요. 자, 1번 나왔네. 전세금 지금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해야지. 기존 채권으로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1번 틀렸습니다. 정답. 2번.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 선택을 겸비하고 있다. 맞죠? 경매 넣으면 우선 배제받을 수 있으니까 경매권하고 이런 거는 담보물권적 성격입니다. 맞죠? 또 3번 또 나왔어. 일부의 전세권 설정하면은 전부의 경매 넣을 수는 없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이거 아까 했던 거예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으로 인도되지 않아도 장차 전세권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을 뭐라고 등기되면 뭐라고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채권 담보 목적이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 사이 합의가 제3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전세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요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가등기 담보 설정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다 나왔던 겁니다. 시험에. 아시겠죠? 그럼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뭡니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5번은 맞나요? 맞죠? 답은 1번입니다.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가늠할 수 있다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27회 내고 28이 또 나왔습니다. 28회 문제, 9번 문제, 1번 지문 또 나왔네. 똑같네.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돼야만 함으로 아니죠? 자, 수수되지 않아도 기존 채권으로 가늠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1번 X. 2번은 법정갱신되면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했는데 등기해야 되죠. X 지금 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2번 X인 거 알겠죠? 뭐 때문에 틀렸어? 등기하여야 X. 3번은요. 네? 자, 312조 사항을 보면은 건물의 법정갱신일 때는 뭡니까? 요 내용이 적용되는데 토지에는 법정갱신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법주문 312조에 보면 건물 딱 돼 있어. 토지는 제외라고. 아시겠죠? 됐습니까?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에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소멸 통고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 틀려? 틀렸어. 맞죠? 자, 그래서 6개월이 아니고 또 이 말도 잘못됐어. 맞죠? 소멸 통고하고 몇 월이 지나야? 6월이 지나야. 이런 식으로 돼야 돼 또.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법정갱신은 토지에도 안 돼요. 알겠죠? 뭐만 된다? 건물만 돼요. 건물만. 아시겠죠? 나중에 법 좀 찾아보시면은 312조 사항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만 되고, 그리고 또 소멸 통고를 하고 몇 월 지나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나서 소멸 통한다는 말도 잘못됐잖아. 이거 완전 틀린 거라 그래서. 알겠죠? 3번 X, 4번은요. 상린관계 준용된다고 아까 했지요? 준용된다 해야 됩니다. 4번 X. 5번은 맞네. 이거 답이 되느냐. 존속기간 만료를 전세권 소멸하면 전세권 용익 물권적 권업도 소멸을 합니다. 자, 10번 문제. 갑은 그 소유 X 건물 일부에 대해서 을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자, 여기 또 나온 게 뭐야? 일부죠? 일부. 근데 답이 1번입니다. 아이고, 지겹다.
자, 지금 법정갱신 5번 이상 나온 거 확인했죠, 지금? 진짜 많이 나온다니까.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시험의 포인트라. 예? 출제위원들이 뭡니까? 시험 낼 때 전세권 나면 법정갱신 내야지 머릿속에 딱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몇 년이라고요? 우리 아까 2년 해가지고 또 틀리게 만들어 놓고 이거 1년을 고쳐나갔다 놨다고. 전세권의 법정갱신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정함이 없는 걸 했잖아. 맞죠? 근데 2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 1년 내는 이유가 뭐래서 주택임대차는 2년, 상가임대차는 1년 이렇게 나오거든. 그거 헷갈리라고 딱 낸 거야. 아시겠죠? 알겠어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30번 문제는 앞에 문제 정리하고 갔으면 이거 무조건 맞추는 거겠죠? 맞죠? 네, 그래서 작년 문제를 앞에 거 다 풀고 딱 풀어보니까 답이 거의 다 나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앞에 기출 문제 지금만 잘 보고 가도 충분히 점수가 확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의 전세금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기해서 X 건물 전체들 겸해 신청할 수는 없다. 위에 문제 포인트. 일부의 전세 있잖아. 맞죠? 일부에 대해서 전체 넣을 수는 없답니다. 자, 3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전세금 반환을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있다. 맞죠? 처분등할 수 있죠? 안 됩니다. 자, 되고 그 다음에 4번.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처에게 양도한 후에 존속기간 만료되면 을은 갑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자, 맞고. 자,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처에게 양도한 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누구 넘어갔습니까? 처에 넘어갔죠? 을은 갑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처에게 해죠. 자,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 현상, 자, 필요비 청구할 수가 없다지. 없다. 통상의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무슨 비는 청구할 수 있어?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안 어렵죠, 이거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유치권 파트를 가야 되겠네요. 자, 유치권. 유치권 조금 하다가 지금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아시겠죠? 좀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좀 쉬었다가. 자, 요 유치권 좀 하다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은 판서는 또 61페이지. 자, 유치권. 쉬고 하고 싶어요? 그래, 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 조금만 더 합시다, 이거. 이런 정리하고. 몇 개만 딱 풀고 쉬었다 할게요. 자, 유치권 보세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데, 자, 그림 보면은 자동차 수리를 갑의 을에게 맡겼잖아. 을이 누구예요? 정비소 주인인데, 수리비 받을 때까지 목주문 인도를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무슨 권자다? 유치권자인데, 얘는 경락인, 자동차에 경락받은 사람한테도 대항할 수가 있다.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거기 표시해야 될 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누구야? 을이 유치권자죠? 그러면 채무자는 누굽니까? 수리비를 갚아야 되는 갑이잖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맞죠?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할 수는 없다. 근데 돈 안 주면 인도를 말 수는 있어. 거절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야, 또 거기서. 알겠어요? 그냥 그림이 아니고 그냥 그 그림의 의미가 있다고. 알겠습니까? 자, 이제 성립 요건 갈게요. 목적물은 내가 유치할 수 있는 목적물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건물의 유치권 행사 중 이런 얘기는 뭐예요?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야. 자, 근데 동사는 뭐예요? 자동차 수리대금 못 받으면 자동차 유치하죠? 또 여러분이 이제 뭔가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세탁비를 안 주면 유치해봅니다. 아시겠죠? 동산이지, 동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유치권의 목적물은 부동산, 동산, 무슨 조건? 유가증권. 유가증권 시험 낸 적이 없으니까 몰랐대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물 간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결련성에 대해서 좀 이따 보기라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적법한 점유해야 되고, 점유가 계속돼야 돼. 그래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자, 그리고 이제 배제 특약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원산복구 특약하면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고, 유치권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결련성 문제 한번 봅시다. 자, 한 장 넘겨서 62페이지에 결련성 문제 나옵니까? 나와요, 밑에? 보부 권원이죠. 공사대금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지만
보부고론입니다. 보증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고, 부소물 매수대금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고,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고, 원상 복구 특약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그 밑에 또 뭐 이렇게 적어놨나요? 아, 적어놨어요? 네. 옆에다가 적어놓읍시다. 가면 건축자재 대금. 건축자재 대금에 대해서 안 준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건축자재 대금은 일반 채권이죠. 일반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됐습니까? 자, 건축자재 대금을 안 준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자, 나중에 이제 또 뒤에 가면은 계약 명의신탁 나오는데, 자, 그때 이제 매매 대금을 줬단 말이야. 매매 대금 안 준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답니다. 그런 내용도 있다. 매매 대금을 안 준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매매 대금을 안 준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문제 풀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냐면은 24페이지. 자, 24페이지에 프린터에 24페이지에 9번 문제. 24페이지에 9번 문제. 폈어요? 자,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보부고는 X죠. 보, X, 기억. 보증금 반환, X죠. 권리금 반환, X죠. 원, 리얼 X죠. 다 몇 번입니까? 이거 보부고는만 요 맞췄잖아, 이거는. 맞죠? 보부고는. 자, 그리고 이제 디귿번에는 필요비 사간 채무 불이행으로 이게 손배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필요비잖아, 이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알겠어요? 9번 문제 풀고 있습니다. 박스에. 예? 자, 그래서 피담보 채권에 해당되는 것은 몇 번입니까? 디귿밖에 없네. 2번. 보부고는 제외하면은 디귿밖에 없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갔어. 다시 우리 또 61페이지 갔어요. 자, 판소노트 61페이지. 자, 우리가 이렇게 성립되면 목적물과 생긴 채권, 변제기 도래하고 적법한 점유가 되고 배제특이 없었을 때 유치권을 성립하면은 어떠한 효력이 있느냐? 첫 번째, 유치권자의 권리는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 안 주면 겸해 놓을 수 있죠, 자동차를. 경매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리비나 착값이나 비슷하면 간이변제 충당할 수도 있는데 충당할 때 미리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자,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용비. 그리고 보존을 위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 과실 수취권이 있는데 어디부터 충당하고 이자부터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적어놨을 것 같고, 우선 변제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옆에다가 우선 변제가 없으니까 물상 대위도 없다. 자, 유치권자의 의무는 자기가 지금 유치하고 있는 물건은 뭡니까? 돈 받을 때가 유치하고 있는 거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음으로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유치물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위반하면 소멸 청구당한다. 그 내용들이 324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설명이 됐고, 우리 23페이지로 가서 프린트 23페이지에 5번 문제.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돼 있습니까? 뭐갑니까? 뭐? 경매권, 과실수취권, 비용상환권권, 간이변제 충당권 있는데 타담보 제공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답이 5번. 됐어요?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판소노트 62페이지. 유치권의 소멸이죠. 자, 아까 채무자의 소멸 청구는 아까 뭐 했습니까? 자, 유치권자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면 소멸 청구 당한다 그랬잖아. 선량 관리자 주의음을 위반하면 소멸 청구 당한다 했죠. 그겁니다, 그거. 그리고 다른 담보 제공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제가 세탁소에 가서 세탁비를 두고 가야 되는데 뭘 했습니까? 지갑 안 두고 갔다 했죠. 그럼 시계를 풀어서 주면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 풀어 안 풀어? 푼단 말이에요. 타담보 제공하면 된다고. 자동차 수리를 안 했는데 금목걸이 빼가 딱 주면은 풉니까 안 풉니까? 풉니다. 맞죠?
모르겠으면 지갑 놔두고 한번 가보세요. 아시겠죠? 네. 인간관계만 좋으면 그냥 풀어줍니다. 아시겠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 아까 우리가 유치권자는 점유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혼동 소멸이 뭐냐면은, 자, 채권자가 뭐예요? 여기서 수리비. 응? 이 사람이 채무자인데 자동차 수리 맡겼잖아요. 맞죠? 채무자고 이 사람이 정비소 주인 채권자입니다. 근데 이 채무자가 이 채권을 가져와 버리면, 채무자가 뭐까지 가져오면은 채권까지 뭐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하는 경우가 있고, 변제하면 소멸하죠?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돈 탁 던져주면은 얘가 유치권 풀죠? 아이, 고생이네. 끌고 가. 맞죠? 유치권 소멸이라고. 변제하면. 자, 그러면 목조물이 멸실해보면 어떻게 돼? 내가 유치할 물건이 없잖아. 유치권 소멸이라고. 알겠어요? 자, 갑시다. 이제 문제. 23페이지에 5번 문제. 6번 문제. 6번 문제.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거 골라 보이소. 혼동, 점유상실, 유치물의 멸실, 제3자의 유치물을 보관시켰다.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 안 줘가지고 이 자동차를 정비소 앞에 갖다 놓으니까는 수리하는데 걸거치거든. 제3자의 이쪽 보관하고 있으라. 돈 받을 때까지. 그럼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잖아. 보관시켰으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이야. 자, 5번은 뭐예요? 변제 있잖아, 변제. 변제하면 피담보채권 변제하면 소멸이잖아요. 맞죠? 소멸이죠. 자, 답이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 12번 문제.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거 나와 있습니까? 몇 번입니까? 소유자가 있잖아요. 소유자가 목적물을 양도를 해도 여전히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지. 맞죠? 그걸 다 몇 번이야? 5번이죠. 5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은 26페이지에 16번 있죠? 작년 문제. X 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거. 미치지 않는 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잘못 얘기할 수도 있죠. 저도 갈 때가 됐는데. 막파되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이네. 노안이 와서 그런가? 자, 노안이 와서 글자가 잘 안 보이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영향 미치지 않는 거 찾으라 했습니다. 자, 1번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 X 물건이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데, 갑 X의 소유자가 갑인지 여부.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뭡니까? 자기 물건입니까? 타인 물건입니까? 자, 우리 판서노트 좀 다시 앞으로 가서 61페이지에 성립 요건에서 목적물이 자기 물건입니까? 타인 물건입니까? 타인 물건이야. 맞죠? 자, 타인 물건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소유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죠?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 물건이어야 돼. 무슨 말 알겠어요? 자, 2번. X 물건에 관해서 생긴 변제기가 도래는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죠. 해야 돼.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이야. 자, 내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정비소 주인인데 걸거치니까 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있죠? 그럼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의 점유는 간접 점유잖아. 그러면 이제 3번 보세요. X 물건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결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 여부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점유만 하고 있으면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답이 3번입니다. 어려워요, 이거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내용은 불법행위. 자, 우리가 320조의 2항을 보면은, 자, 2항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점유가 돼야 되거든. 아시겠죠? 불법 행위로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 그래서 영향을 미치죠, 그거는. 불법 행위 경우는 영향을 미칩니다. 안 돼. 적법한 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또 영향을 미치고, 5번. 배제하기로 한 약정도 영향을 미치죠? 특약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3번에서는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이 점유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어야 되겠죠? 이제는 좀 쉬었다 갑시다. 자, 문제 유치권이 양이 많아서 그래요. 이제 좀 풀었어요. 자,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6시 되가 마칠게요, 무조건. 아시겠죠? 예, 예. 예.